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제391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초대 손님과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초대 손님은 이남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담 나누기 전에 교수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UCLA의 아시안학과에서 한국 현대사 교수로 재직을 하시고 동시에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유럽 현대사를 전공, 동대학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2013년에는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초청 교수로 초빙되었고, 유럽, 중미, 남미, 한국과 아시아 다수의 대학에서 초청 강의와 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연구 분야로는 20세기 사회 문화사, 근대화 민족주의, 사회적 기업과 역사의식, 역사와 문학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인권, 민주화 운동 지원 활동을 하며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과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한국전쟁, 기억의 정치학, 영화, 역사, 사회적 기억, 천개의 불완전한 꿈, 분단, 냉전체제, 남북한의 민족주의, 민중 만들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남희 교수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유, 우리 교수님, 지난 5월 제가 LA에서 5.18 행사에 참여했을 때 우리 이남희 교수님을 배웠거든요. 그때 왜 우리는 광주 항쟁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이남희 교수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로만 듣던 이남희 교수님을 직접 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자, 교수님 지금 여름방학일 텐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방학인데 사실 저는 보통 학기보다도 어쩌면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행사도 그동안 많이 있었고, 지난 일요일에는 그 Women Cross DMZ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10주년 기념 및 그 모금 활동을 하느라고 저희 학교에서 사실 큰 행사를 했었고, 저는 또 계속 지금 요즘 집중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케임브리지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권위 있는 역사 서술, 그러니까 역사책이죠. 그런데 이거는 각 나라마다 이미 많이 발행이 됐는데 그 한국 역사는 사실 1990년도부터 시도가 있어 왔지만 매번 그 시도가 무마되고 이번에 저희가 기필코 2025년까지 끝내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학자분들과 미국 또는 유럽에 계시는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학자분들을 모셔서 24분이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국에 계시는 역사가들의 그 챕터는 저희가 번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훌륭한 번역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몇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번역가를 찾고 있다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작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학 동안에 많이 해놓지 않으면 학기가 시작되면 또 일을 많이 못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느라고 사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도 앉아 있습니다. 아우, 여름방학인데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남희 교수님. 저는 네. 미웃의 도우미,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입니다. 제가 또 한국학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애틀에 있을 때 한홍구 교수님이 그렇죠.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한국학 그렇죠. 공부하고 그분이 계셨어요. 대학원생이셨죠? 그 시애틀. 당시에. 그때 저도 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셨군요. 일제강점기 때 뭐 그 얘기들을 했었어요. 한인분들이 그렇죠. 그거 그렇죠. 연구한다. 사진 같은 거 자료 모은다 이런 거 그렇게 그렇죠. 하셨고 네. 당시에 최익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학을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문학을 하셨는데
네. 그분도 워싱턴주 그 일대에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도 사실 한국학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정도. 학문으로 보면은 무슨 예를 들어 한국 철학이냐, 무슨 한국 문학이냐, 한국 사냐, 뭐 이렇게 나누지 한국학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 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죠. 하여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그 한국에 관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한국학이라고 지칭을 음, 하는데 미국의 소위 이제 유수 대학에서도 한국학이 있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사실 음, 아직까지는 한국학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할까요? 물론 예, 그동안에 장족의 발전이 있었지만 거의 20년 동안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한국학이라는 게 없었고 음, 대학원 그 역사과 안에서 신청서를 냈을 때 제가 줄을 그어서 이스트 에이시아 밑에 차이나하고 저편만 있었는데 제가 줄을 그어서 거기다 코리아라고 쓰고 논문을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야, 그럴 정도로 사실 그때만 해도 주위에 동료도 없었고요. 한국학 수업도 음, 저는 대학원 시절 내내 딱 세미나 한 번 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한 셈이고,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최장집 선생님 밑에서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최재형 교수님. 그렇게 대학원 시절을 보냈지만, 사실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뭐, 또 지금 조지아에 박한식 사랑방 하시는 박한식 교수님, 네, 또 그렇죠. 한국학 하시는 그분은 거죠. 이제 소위 북한학으로 많이 알려져 아, 네네, 그래요. 예. 네, 하여튼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남민 교수님 뵈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서 예, 아는 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UCLA에 그 한국학 잘 알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근데 또 갑자기 뭐 BTS니 뭐 한류가 나면서 또 전통적인 학문의 그런 영역을 또 넘나들면서 문화까지도 이렇게 이제는 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현재 이끌고 계십니까? 한국학을 UCLA에서는? 글쎄, 저희 그 연구소는 저희가 그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한국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아서 느슨한 형태의 서로 이렇게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그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학생이거나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또는 그 UCLA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저희 그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감독님들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작가분들을 모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앞으로 한국학에 방향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요즘 전반적인 추세가 아까도 BTS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 한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그 한류의 가장 최대 수혜자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고 그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그중에 아주 일부는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좀 연쇄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또 추세는 한국학을 전공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잡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좀 늘어가고 있고, 사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그중에 한국 그 언어는 미국 대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그 American Sign Language하고 히브리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미국 대학 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언어 과목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 저희는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학자들이 갑자기 한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미 지적하신 대로 많은 학자들이 사실 한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만 해도 소위 아마도 이건 좀 생소한 그 프로그램일 텐데 그 소위 이제 퍼포먼스 스터디즈 말하자면 공연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류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제가 문학 수업을 하거나 역사 수업을 할 때도 한류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는 한류를 전공으로 하는 선생님은 그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 스터디스 전공하시는 분이지만 지금 타 학교에서는 한류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사실 많이 학교에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 저희 대학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소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도 소위 프리마른 히스토리와 마른 히스토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프리마른 히스토리도 하시고 마른 히스토리도 하시고 프리마든 문학도 하시고 마른 문학도 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국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숫자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한국학 코र्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학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들까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마도 한국 외에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가장 큰 한국학 프로그램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1985년도부터 한국학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한국학 센터는 199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1997년도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그 전공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거든요. 일정한 교수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 디파트멘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97년도부터 한국학 전공이 아시안 학과에 이미 설립이 됐죠. 그렇군요. 저도 그 이제 이남희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리저리 좀 연결이 좀 되네요. 작년에 정전협정 70주년 네. 행사가 DC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네네. 됐어요. 네네. 시카고대. 그래서 네네. 같이 근무했을 것 같아서 또 반갑고요. 그죠? 시카고대. 그거 아니고 제가 학생이었죠. 그렇죠? 그러세요? 네네. 사제지간이셨나 봐요? 네네. 네. 제가 브루스 그러셨구나. 커믹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네. 시카고 대학을 신청을 했고 그러셨구나. 인연이 있으시다. 그렇구나. 유일하게 제가 신청한 대학원이고요. 네. 아, 네. 그래서 그 한국 전쟁,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아예 감춰진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해서 책을 쓰셔서 너무 고마워. 손도 잡고 좀 잠깐 얘기도 나누고 아무튼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민 크로스 DMZ 거기에 이제 뭐 크리스틴 안, 그렇죠. 뭐 캐시 초이, 네. 앤 라이트. 방금 그렇, 전에 앤 라이트이 VFP, Veterans for Peace 네. 퇴역 대령이시잖아요. 앤 네. 라이트. 예,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여기 조인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일요일 날 오셨어요. 그 큰 행사에. 브루스 커밍 오, 선생님이시고 네, 일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예, 예, 장소 대여해서 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네.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런 또 인연이 있네요. 예, 그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위민크로스 DMZ 그 분들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그 네, 연합체를 만든 게 KPNGN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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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피스 나우, 네, 그래스루트 네, 예, 네트워크.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 연방 의원들을 설득 작업을 해요. HR 1369 그 그, 한반도 평화 법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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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 협정을 해라. 뭐 예, 평화 협정을 해라. 그런 이제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의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의원이 아니라 의원 보좌관이죠. 그쵸, 그쵸. 설득 작업하고 뭐 아틀란타에서도 하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교수님이 한국학 중에서도 특히
한국 현대사, 그 네네. 아픈 현대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한국학을 하실 때도 제 추측에는 아무래도 좀 한국 현대사 쪽에 좀 중점을 두는 한국학 강의 이런 걸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만드시거나 이렇게 매니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그 강의를 직접 하시고 어떤 강의를 또 이렇게 뭐 매니지 한다고 하려나? 아무튼 네. 있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그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소위 교환 과목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수업을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두 가지 요구들을 조합해서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가끔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업들을 따로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음. 소위 원 유닛 코र्스라는 게 있어서 그것은 크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소위 이제 다이아스포라 코리안 커뮤니티 뭐 중국이나 큐바,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커뮤니티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업들을 만들고 북한에 대해서도 저는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세미나, 학부 학생 수업을 했고요.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라크 전쟁이 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수업은 물론 이제 강화 조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소위 서베이 코र्스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관심을 돋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영화를 사용하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History as Film, Film as History라는 식으로 이제 해방 이후의 역사를 필름을 통해서 전개하는 그런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 수업은 사실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만들죠.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씩 타픽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 전체를 아우러서 통괄적으로 다루는 수업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일제 강점기 시기만 다루는 수업도 있고 또는 현대사 전반의 소위 히스토리아그피를 다루는 수업도 있고 등등 대학원생 수업은 세미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요. 학부학생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마든 코리안 히스토리를 다루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면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소위 이제 개항기 이전에 수업을 다루시고 저는 이제 개항기 이후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정말 깊이 있게 한국학을,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울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자신합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한국학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학생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제가 한국에 가서 예를 들면 강연을 할 때 저는 모든 한국인들은 특히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사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하에 강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들 한국사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맞아요. 당연히 저희도 한국사 전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교양 수업도 듣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적어도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심층적으로 한국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문학 수업부터 시작해서 문학도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그리고 역사도 이렇게 소위 이제 pre-modern history 그리고 현대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때요? 학생들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예전에 비해서 또 지금, 그리고 또 얼마나 다양한지 궁금해요. 그쵸. 예전에 비해서 학생 수는 많이 늘었고요. 지금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글쎄 저희 그 소위 아시안 학과에서 한국학 수업이 거의 한 95, 그러니까 95개 수업이 제공이 되는데요. 물론 그중에 반은 한국어 수업입니다. 그리고 네. 95개 수업이 1년 내내 제공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1년에 2,500명 정도가 수업을 듣지 않나. 음, 한국학 관련 수업을. 근데 이제 주지하셔야 될 점은 그거는 아시안 학과에만 제한된 거고 저희가 사실 다른 학과에 그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한국학 관련 수업은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저희도 그걸 파악을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숫자는 더 많지 않을까. 이제 대학원생 수업은 저희 아시안 학과에 하나면 거의 한 40개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뭐 매번 제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매회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는 이제 다르죠. 예, 그렇지만 그 대학원 수업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40개 정도니까. 네. 그렇군요. 아유, 생각보다 더 굉장히 많아서 놀랐어요. 네네. 네. 네. 자, 교수님.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방송되는 미주한인 우리 세상 391화 UCLA 이남희 교수와의 대담 제1부 한국학 이었습니다. 제2부 팔레스타인 평화 촉구 학생 시위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